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요. 혼자 있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의 특성, 대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빛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최근에 일어난 범죄를 보면은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라 심지어 아파트 안에서도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홀로 있는 여성을 노린 사건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죠. 예. 조금 전 리포트에서 봤던 노원 폭행 사건이 지난 3일 자정쯤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하루 다음 날인 지난 4일 낮엔 한 남성이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달에는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들어가다가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성 기자, 아파트 같은 곳은 같이 사는 주민도 네. 많고요. CCTV도 많아요. 범죄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를 보면 요즘에 CCTV가 없는 곳이 없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면 엘리베이터는 이젠 더 이상 안전한 공간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리 CCTV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촬영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이지 이걸 실시간으로 누가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여러 명의 경비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CCTV 모니터만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발생하는 범죄를 막아내는 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예. 또 하나, 최근 범죄는 시간대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도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경기도 의왕 사건이 말씀하신 대로 낮 12시 반쯤, 그러니까 대낮에 발생을 했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간대라는 건 이젠 없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하교 시간인 오후 2, 3시경에 범죄 노출 가능성이 있고요. 여성들, 특히 전업주부 같은 경우엔 자신을 도와줄 가족이나 남편이 출타를 한 낮 시간대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런 범죄를 막아야죠. 대책은 예. 어떤 게 있습니까? 대부분 이런 범죄들은 성폭행 전과를 가진 범죄자들의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전문가들은 수감 중 교정 기능이 먼저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방책으로는 지능형 CCTV의 설치도 검토해 볼 만한데요. 특정한 이상 징후가 감지됐을 때 곧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 지능형 CCTV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다른 인프라도 병행돼서 구성이 돼야 되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감지가 되었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행동 제지팀이 있어야 존재를 되고. 해야. 개인 차원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너무 구석적으로 서지 말고 비상벨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입구 쪽에 서는 것도 그런 습관을 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회부 선한빛 기자였습니다.